안녕하세요. 박일준입니다. 제목을 용인시를 주목하자 3편이죠. 오늘이 용인시를 주목하자 3편. 하이닉스 공장이 들어서는 곳, 그리고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삼성이 300조를 투자하는 지역이 바로 용인시죠. 용인시. 앞으로 용인시가 제가 볼 때는 평택시보다 더 핫한 동네가 될 수가 있어요. 평택시는 아니야, 참 화성시보다요. 화성시하고 용인시,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조금 더 가면 안성시까지도 이제 많이 발전될 걸로 보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그 평택시, 안성시, 용인시 그 삼각 벨트를 굉장히 저는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앞으로 저도 투자를 좀 할 거고, 용인시를 주목하자 해서 하이닉스가 들어오는 데는 용인시, 남사읍이죠. 남사면이죠. 남사면. 그러니까 옛날에는 남사면이었는데 지금 남사읍으로 승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가 들어오는 곳은 남사면이다. 그리고 이제 어딘지는 뭐 대충은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삼성이 300조 투자 지역이 바로 용인시입니다. 용인시. 그렇기 때문에 용인시를 앞으로 여러분들 엄청나게 주목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용인시 다음에 안성시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금 우리가 많이 주목을 해야 되고, 아직 안성시는 좀 조용한 동네죠. 그죠? 그리고 안성시, 평택시는 지금 많이 핫한 동네고, 화성시, 이런 어떤 경기도 외곽 쪽의 어떤 그런 벨트로 해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집가 상승도 많이 일어날 것 같고, 발전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나온 물건이 있어요. 용인시 물건인데, 용인시 남사면 물건이에요. 물건 1번, 2번, 3번, 4번 4개의 물건이 나왔는데요. 여기에는 배울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건 1번에는 국어, 그 다음에 이제 경작 중인 농지, 예를 들어서 뭐 벼라든가 호박이라든가 인삼, 도라지, 뭐 아니면 또 묘목, 그러니까 인목 등기가 돼 있는 어떤 그런 것들까지 제가 지금까지 제가 뭐 470강까지 했는데, 그걸 어느 정도 정리해드리는 어떤 방향으로 갈 거고요. 그다음 물건 2번은 법정지상권의 비밀에서, 여러분, 상속이 된 토지하고 토지가 상속이 됐어요. 근데 건물은 상속이 안 됐어. 그럼 요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냐 안 하냐. 여기 경매정보지에서 전문가라는 분이 코멘트한 거 보면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리송하고 완전 원론적인 얘기만 한 거예요. 1번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매정보지에 나와 있는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이 코멘트한 것들을 여러분들은 읽어보면 굉장히 헷갈려요. 공부가 아예 전문가들은 이게 틀렸다 맞았다 딱딱딱 구분이 되는데, 물론 제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신 분이라든가 저랑 같이 이제 뭐 제 강의를 꾸준히 들었던 분들은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이제 전문가가 왜 틀렸는지 그것도 한번 보고요. 틀린 건 아니에요. 물건 3번하고 4번은 농지증, 분묘기지권, 뭐 요것은 워낙 뭐 보편화되어 있는 거라 잘 설명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요거 이렇게 설명해 드릴 거고, 제 강의 교재를 판매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요렇게 전화하시면 됩니다. 저한테. 제가 일과 중에는 사실은 바빠서 전화를 다 대응을 못 해드려요. 그래서 이쪽으로 문자를 주시면 제가 이제 문자 대응을 해드리고요. 강의 교재는 48만원, 200명 한정으로 판매하고 있고, 아마 5월달이 될지 6월달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150명 넘게 구매를 해주셨기 때문에, 금방 뭐 다 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는 한글 파일 원본 그대로 제가 강의하는 파일 그대로 여러분들께 송부를 해드리고요. 460강까지 일단 송부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1200페이지 정도 돼요. 보조 파일 40개, 그다음에 사례, 판례, 법조문 등 집중 분석해놨고, 입찰 시 제가 무료 상담도 해드립니다. 이렇게 설명해드리고, 자, 그럼 물건 한번 볼게요. 물건을 나와라. 자, 법원 경매 정보지에 보면 이렇게 4가지 물건이 나와 있습니다. 4개의 물건이. 여기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이에요. 여기도 처인구 남사읍, 그죠? 하나는 농지, 그 다음에 대지가 나와 있고 임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이닉스나 삼성이 300조 투자하는 곳이 바로 용인시죠. 용인시. 특히 하이닉스는 남사면으로 정해져 있죠. 이미 투자처가 정해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일대는, 용인시 일대는 굉장히 많이 집가상승, 지금도 굉장히 핫합니다. 굉장히 많이 집가상승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인시뿐만 아니라 평택시는 이미 핫해졌고, 화성시는 지금 약간 좀 올랐다가 좀 빠지고 있는 중이고, 그렇지만 이제 안성시도 좀 주목해야 될 도시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이제 용인시, 안성시, 평택시, 그 다음에 화성시를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집가가 앞으로 상승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세계 부동산 전문가들이
세계에서 가장 발전될 곳을 화성시로 꼽죠. 화성시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럼 물건을 보기 전에 제 교재 문제 보도록 하겠게요. 이건 어제 여기까지 했나요? 이거 여기까지 했죠? 건축허가권에 대해서 제가 토탈 정리를 해드린 거. 자, 오늘은 요거 371강. 아니, 471강. 471강입니다. 자, 물건 1번을 보면은요. 여기서 이제 배울 점들이 두 가지가 나와요. 국어, 그 다음에 경작 중인 토지. 물건 한번 볼게요. 물건 1번. 아, 1번이 아니지? 물건 2번이죠, 2번. 여기 이제 보면, 농지죠, 농지. 여기 농지라, 아이고, 왜 이러냐? 여기 농지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농지라고 돼 있고, 제가 좀 웬만하면 빨리빨리 좀 마무리 하려고 좀 말을 빨리빨리 할 테니까 여러분들 뭐 좀 참고하십시오. 그 다음에 토지 매각이죠. 그 다음에 평수는 480평. 이렇게 되는데, 밑으로 한번 쭉 내려볼게요. 여기 보면, 설명드릴 게 뭐냐면 현황 수사상 내용인 현황은 아직 모내기를 하지 않았으나 최근 갈아엎은 것으로 보이는 논으로 경작되어 온 것으로 보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이 논인데 논에 반에 뭐가 심어져 있다. 아니면 뭐 밭에 인삼이 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교재를 보면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맹지는 아닙니다. 이게 그죠? 맹지는 아니에요. 맹지는 아니고 남측 폭 3, 4m 도로와 접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접해 있지 않는 토지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자, 요거 볼게요. 요게 처인구 남삼 요거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포탈로 볼게요. 부동산 포탈로. 자, 검색을 눌러 봤더니 요 토지죠. 요 토지. 요 토지인데 자, 요거예요, 요거.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제가 클릭 한번 해볼게요. 요 글.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아까 요 토지인가 했죠? 요 토지인가? 요 토지인가? 그죠? 뭐야? 7번? 7번이 어디야? 그죠? 요 토지였나 본데? 요 토지. 요 토지인데 여기 보면 국어로 가로막혀 있죠. 이렇게 국어로. 이 빨간색이 다 국어예요. 국어. 그죠? 국어인데 자, 아까 경매물건지에서는 3, 4m의 도로에 접하다고 했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접하지 않았어요. 접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이 국어가 개인 국어라고 한다면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겠죠. 만약에 건축이 가능하다면. 그죠? 건축이 가능하다면. 근데 여기는 농업진흥지역이에요. 농업진흥, 차후에 이제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농업진흥지역이라 개발이 쉽지가 않죠. 그리고 경지 정리된 농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개발은 쉽지 않지만 제가 한번 써볼게요. 이게 국어가 개인 소유라고 한다면 사용승낙을 받아야겠지만 여기를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좀 내려보겠습니다. 자, 소유자 국유지 나와있죠. 국유지. 국유지는 그러면 그죠? 국어 점령 허가를 받아서 내가 거기다 건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도로는 이미 나 있으니까 국어 옆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땅들은 맹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맹지 같지만 맹지는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첫 번째로는 국어는 이제 해결됐죠. 그죠? 국어는 국가 토지니까 해결이 된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 하나 있어요. 지금 이 토지는 농업진흥구역이다. 그죠? 농업진흥구역이다. 그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농업진흥지역은 개발이 쉽지 않죠. 단, 여러분. 농업인용 주택 660제곱미터까지는 지을 수 있죠. 자, 그럼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있죠. 내가 농업인이 아니라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죠? 내가 또 이거 유튜브 상에서 공개를 해야 되나, 이거? 공개를, 물론 제 교재에는 조금 이따 써놓을 거예요, 여기다 써놓을 거지만, 공개하기는 좀 그러네요. 공개하기는 좀 그렇고, 내가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그죠? 농업진흥구역은 농림어업인을 위한, 주택은 지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내가 농업인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지어야 돼, 이거 집을 짓긴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지어야 돼요, 이거? 근데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걸 모르죠? 그러면 제 교재를 나중에 사십시오. 제가 알려드릴게. 여담이고요. 안 사셔도 돼요. 안 사셔도 되지만, 전문가가 되시려면 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농업진흥구역이라는 걸 참고하시고요. 만약에 농업진흥구역이 아니고 개발할 수 있는 땅이다. 그러면 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농림모업인용 창고는 당연히 할 수 있고 그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아까 이제 벼를 심기 위해서 논을 갈아놨다고 했잖아요. 논을 이렇게 뭐 트랙터로 뒤엎어놨겠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이후 한 번 더 나가서 여기에 만약에 벼가 심어져 있다. 그러면 벼 수확이 끝날 때까지는 그죠? 내가 벼 빨리 베가라라고 할 수는 없죠. 벼 수확이 끝나야지 내가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인삼, 이건 벼는 1년생이지만 인삼이나 뭐 도라지라 뭐 나무라든가 요런 게 심어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특히 인삼 같은 경우는 뭐 5년, 8년 그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도 역시 기존 소유자 거라면 잘 드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기존 소유자 거라면 내가 지료는 청구할 수 있어도 그죠? 인삼 캐서 다른 데 옮겨 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나가 볼게요. 한 번 더 나갑니다. 그런데 대부분 시골에서는 자기 땅에다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토지를 임대차에서 예를 들어서 인삼을 심었다. 또는 도라지를 심었다. 다년생. 그죠? 아니면 뭐 다른 걸 그러니까 몇 년 키워서 수확해야 되는 그런 농작물을 심었다. 그러면 그죠? 임대차 했다라고 한다면 이걸 인삼을 뽑아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라지 캐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참 이렇게 유튜브 방송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까는 게 아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두 가지 경우 수를 놓고 얘기를 안 해요. 그죠? 그냥 인삼밭이요. 이거 인삼 목회가 그딴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인삼이라 하더라도 다년생이라 하더라도 이게 기존 소유자의 것이냐, 그죠? 기존 소유자의 것이냐, 아니면 임대차를 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거냐, 임대차도 또 등기가 되어 있냐,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느냐, 토지 임대차 등기죠? 등기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또는 등기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 또 면사무소에 허가를 받았냐, 신고를 했냐, 그거에 따라서 이 인삼을 캐가라고 할 수도 있고 캐가지 말할 수도 있어요.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 처음 들으신다고요? 아마 처음 들을 거예요. 뭐 인터넷 뭐 여기저기서 떠드는 학원에서도 그런 얘기도 하죠. 학원에서 똑같이 가르쳐요, 여러분. 학원에서도 깊이 있는 공부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1년생 벼, 뭐 보리, 뭐 그딴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죠? 수확이 끝나면 캐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인삼, 뭐 도라지 요런 것들 있죠. 요런 것들은 죄송합니다. 아유, 감기가 지금 제가 3일째 안 낫고 있네. 약을 먹는데도 병원 가서 침을 한번 맞아야 될 것 같아. 인삼, 도라지 이런 것들은 그죠? 기존 소유자의 것이냐 아니면 임차 농민의 것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기존 소유자 것이라고 한다면 자, 내가 이 인삼 수확이 끝날 때까지 캐가라고 못한다. 다만 나는 지료 청구밖에 못한다. 근데 지료 청구가 굉장히 높아요. 제가 아래 판례를 보여드리겠지만 지료 청구가 보통 15%씩이에요, 여러분. 농지가. 판례가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 보니까 또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여기 임차에서 도라지를 심었다.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눈다겠죠. 임대차 계약이 등기가 돼 있느냐, 토지 임대차 등기가 돼 있느냐, 또는 그죠? 면사무소나 뭐 어떤 관청에 허가가 돼 있냐, 요거죠, 요거. 그죠? 요렇게 되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캐가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뭐 동네 사람끼리 서로 이제 구두계약 같은 거 있잖아요. 등기도 안 돼 있고 신고도 안 돼 있고 그러면 대부분 여기가 80% 이게 80%. 등기 누가 땅 빌렸는데 등기하겠습니까? 안 해요. 이게 80% 90%라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그냥 쫓겨나야 됩니다. 인상 캐가야 돼요. 인상 캐가야 된다고요. 지료도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죠?
그 때문에 누가 인삼밭을 낙찰받지 말라고 조심하라고 해요. 그딴 얘기하는 사람들 단편적인 한 편만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절대.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 제가 유튜브들을 많이 까긴 하는데 정말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답답해서. 그러니까 뭐 좀 한 방향만 봐. 한 방향만 보다 보면 그 옆에 있는 것들을 못 보고 더 놓칠 수가 있어요. 그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어떤 경매는 커다란 법률 덩어리다. 법률 덩어리 맞아요. 부동산은. 근데 법률 덩어리는 위험이 항상 도살이죠. 제약이 항상 있어요. 제약. 그렇지만 이 제약을 제거하고 나면, 위험을 제거하면, 그죠? 긍정적인 게 보이잖아요. 그죠? 위험을 제거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자, 좀 내려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농지를 갖다 임대차. 원래 농지는, 그죠? 농지는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어떤 그, 농어촌 공사의 위탁에서 임대차 한다든가, 뭐 그런 걸 제외하고는 임대차가 금지돼 있어요. 경자유전의 법칙에 의해서. 다 알죠? 그죠? 또 민법 621조 2항에 보면 부동산 임대차를 등기할 때에는 그때부터 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 그죠? 그래서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등기를. 농지 임대차 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 그죠? 없는 경우에는, 또는 없는 경우는 시구운면장에 확인을 받으면 되고요. 그죠? 그래야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이해 가셨죠? 상속은 관계없습니다. 상속은 임대차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결국은 그거잖아요. 판례 하나 더 소개시켜야겠다. 그죠? 밑에 좀 내려있고요. 자, 이해 가셨죠? 여기 판례가 하나 있는데 제가 판례는 뭐 공개해 드릴게요. 이게 뭐 적으실 분들은 적으세요. 그러니까 판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등기 없이 임차하고 있는 임산밭이라면 인도명령 대상이라고 돼 있죠. 그죠? 대전지방법원에서 나온 판례예요. 그죠? 임차권 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하여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었냐면, 임차권 등기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적법하게 임차권 등기라든가 내가 권리가 있다면 보호해야 마땅하지만, 그냥 서로 구두로 이거 계약하기로 했어. 그걸 어떻게 믿냐 이거죠, 사람이. 그죠? 그래서 항상 토지 임대차 그런 것은 등기를 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 막연히 인삼밭은 인삼 수확이 끝날 때까지 캐갈 수 없습니다. 인삼 소유자에서 것입니다. 그럼 맞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방향,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이거 유튜브에 떠드는 것들, 그럼 인삼밭이 하나 나왔어. 위치 좋은 곳 인삼밭이 나왔어. 이게 임대차였어. 임대차라고 주장해. 근데 임차권 등기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 인삼밭 캐가야 돼요. 캐가야 된다고요. 그렇죠. 난 이 사람한테 손해배상도 할 수 있고, 그죠? 여기 이제 가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건 판례를 인용한 거예요. 임차권 또는 경작권을 원인으로 적법 점유 주장에 관하여서 이 사건 토지 부분에 임차한 후 적법한 임차권 또는 경작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부분은 원고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니까 원고가 주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법원에서는 이유 없다. 당신들 캐가 그거거든요. 그 다음에 인삼 소유권에 기한 적법 점유 주장에 대하여, 이것도 역시 원고가 얘기한 거예요. 한 사람이. 근데 자, 결론이 뭐냐면, 손해를 배상하고, 그죠?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소결론은 뭐냐면,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일부를 인도하고, 이 사건 토지 부분에 설치된 해가림을 철거하고, 토지 부분에 삭제된 인삼을 수거하고, 그죠? 수거하고, 지연손해금 지급하고, 그죠? 부당이득 지급하라. 그렇게 판결이 난 거예요, 여러분. 자, 이래도, 이렇게 제가 설명해도, 인삼이 심어있다고 한다면, 그 목회 갑니까? 수거 못 합니까? 그건 아니죠? 자, 그죠? 자, 이제 2번 물건 이렇게 하고, 다음에 3번 물건 한번 볼게요. 3번 물건은 요거죠, 요 물건인데, 자, 돼지, 요런 돼지예요, 돼지. 요런 돼지. 그죠? 요 돼지. 아주 시골틱하고 좋네요. 그죠? 시골틱하고 좋은데,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쭉 내려보면 뭐 일단은 다른 거 집어치고 여기 이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코멘트를 해놨습니다. 전문가라는 분들이 코멘트를 해놨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이게 긴가 빈가 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거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까지 공부가 한 중급 뭐 고수더라 하더라도 이게 긴가 민가 막 헷갈릴 거예요. 대체 뭐라고 짓거리라고 죄송합니다. 뭐라고 떠드는 거야? 법정이상권이 성립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이 사람들은 결론을 안 줘요. 그죠? 다만 원론적인 얘기만 한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헷갈리는지 제가 이걸 좀 풀이를 해놨어요. 제 교재를 볼게요. 이 내용을 여기 이제 주의사항 있죠? 주의사항을 제가 이렇게 옮겨놨고 전문가 코멘트를 제가 밑에 이제 해석해놨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주의사항. 뭐 지상 건물에 법정이상 성립화재가 있다. 뭐 공자 우선 매수. 이것은 뭐 다 알죠? 공자 우선 매수는요. 그죠? 알 것 같고. 그죠? 그럼 자, 전문가 코멘트를 한번 볼게요. 전문가 코멘트. 제가 좀 농담을 한번 적어놨습니다. 전문가 코멘트. 읽다 보면 원론적인 이야기만 함. 지도 모른다는 말이죠, 결국은. 이 쓴 사람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말 때문에 입찰을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는지 볼게요, 지금부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참 만들어놨는지 제가 해설을 해놨어요. 남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저도 이거 가만히 전문가 코멘트를 이렇게 읽다 보면요, 대체 초부터는 그랬어요. 긴가 민가, 이거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이제 내가 배웠던 게 막 뒤죽박죽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죠? 뒤죽박죽 돼버리는 거라고요. 자, 읽어볼게요. 본 건은 법정이상권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경매 물건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토지만 나왔으니까 토지는 있고 물건이 이렇게 있죠. 이게 건물이 이렇게 있죠. 근데 건물은 매각 제외, 토지만 매각. 그죠? 일단 이게 지분이에요. 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죠? 일단 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자 볼게요. 여기 보면, 그죠? 기본적인 성립 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또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이게 법정지상권의 대원칙이죠. 토지의 저당권이나 압류를 설정할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야 되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는 동일인이다. 제가 목이 터져라 외쳤죠. 그죠? 이게 법정지상권의 대원칙이죠. 자, 그러면 전문가 코멘트한 거 제가 또 읽어볼게요. 자, 추가적으로 토지 소유권이 지분으로 나누기 전에 토지의 전체 소유자가 건축한 경우,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옛날에 이게 토지가 A였고 건물도 A가 졌어. 그죠? 근데 요게 이제 토지는 A부터 아니 뭐 C부터 B부터 뭐 Z까지 있고 건물은 A 거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죠? 이게 이제 미등기 무허가죠. 미등기 무허가니까 같이 이제 포함해서 안 나왔겠죠. 자, 이렇게 된 경우 법정이상권이 성립한대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요 법정이상권 이 대원칙하고 요거하고 정면으로 모순이 될 수 있죠. 그죠? 이것은 저당권 설정 당시 또 가압류 설정 전에 얘기를 하는 거고, 그죠? 요것은 저당권이나 압류가 생긴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여러분들 이 말을 읽다 보면 이 물건이 아까 얘기했죠. 3번 물건이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돼요. 왜? 자, 이게 이제 증여로 넘어간 물건이거든요. 증여로 이제 A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있고 A라는 건물이 있었어요. 근데 요걸 이제 사전 증여겠죠. 이게 자식들한테 상속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뭐 B, C, D, 뭐 E 이렇게 상속을 하고 이 A 건물은 그대로 있고 이제 이게 무허가 미등기예요. 그러면 자, 이 사람들을 얘기하다 보면 그죠?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이 법정이상권 성립되죠. 그런데 법정이상권 대원칙은 저당권이 설정 들어와 버렸어. 압류가 들어와 버렸어. 이때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데 동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도 헷갈리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전문가라는 분들이 제발 코멘트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그죠?
읽다 보면 여러분들 이거 그죠? 이런 물건 입살 못 들어간다니까. 제가 비밀 하나 공개해 드릴게요. 어차피 여러분들 제 강의를 들으니까 제가 여기 나와 있죠. 상속 법정이상 성립 안 한다. 이건 팁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 제 뭐 교재를 구매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제가 팁으로 드리는 거니까. 자, 여러분 A라는 사람이 있어. A라는 건물이야. 요게 상속이 됐어요. 상속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뭐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 돼 있어. 근데 건물은 이게 미등기야, 무허가야. 그럼 이게 법정이상권이 성립됩니까? 죽었다 때리 죽여도 성립 안 됩니다. 때리 죽여도 성립 안 돼요. 특히 증여. 아, 이거 너무 많이 공개하는데 증여 부분도요 대부분 성립 안 합니다. 자, 왜 그런지 볼게요. 자, 이 물건 볼게요. 여기 보면 증여라고 돼 있죠. 증여. 제가 아까 등기부를 봤어요. 그래서 그죠? 등기부를 보니까 자, A라는 사람, A라는 건물이 있어요. 요게 증여가 됐죠. 그런데 이게 C, 뭐 B, C, D로 나눠지면서 이때 가압류가 들어온 거예요. 가압류, 압류가 들어온 거라고요. 그럼 이전에는 없었죠. 압류가. 그럼 우리는 대원칙에 따라야 되죠. 이걸로 가야 되죠. 그럼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죠? 좀 초보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죠? 제가 좀 여러분들 팁 하나 드리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경매 물건지 상속 증여, 특히 상속은 법정이상권이 아마 100% 성립 안 됩니다. 외우지 마시고 제 교재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제 교재에 다 나와 있어요. 제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알아요. 한 150분 정도는 대한민국 제가 1%라고 말씀드렸죠. 공부 좀 꾸준히 하셨으면. 그죠? 증여는 거의 뭐 95%가 증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증여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제가 전문가 코멘트 한 거, 요거, 비판이 아니라 여러분, 요걸 읽다 보면, 요런 거, 전문가 코멘트 한 거, 요런 걸 읽다 보면, 그죠? 여러분들 공부 실력이 안 늘어요, 잘. 제가 가만히 이제 구독층에서 코멘트 한 것들 보니까, 딱 배울 건 그거더라고요. 농취증,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이거 뭐 아주 간단한 거니까. 요것은 정확히 코멘트 하더라고요. 요것은 정확히 코멘트 하더라고요. 그죠? 알기 쉽게. 자, 그러면 이제, 1번 물건 볼게요. 농취증이라고 나와 있죠. 1번 물건. 자, 여기 농지죠, 농지. 농지. 자, 그래, 농지인데, 자, 전문가가 코멘트 한 거 한번 볼게요. 전문가가 코멘트 한 거 요것은 제가 그냥 제 교재 그대로 옮겨놨어요. 여러분들 공부하기 쉽게. 근데, 자, 농취증에 대해서는 아주 잘 설명해놨어요. 이분들이. 물론 여기에 이제 더 설명 안 한 것도 굉장히 많죠. 이분들은 아주 기본적이고 원론적인 것만 여기다 놔놨다는 얘기죠. 그죠?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는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더 깊은 공부를 하고 싶으면 정말 이 농취증에 대해서 더 깊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거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요거 참고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4번 물건 중에 이게 이제 임야예요. 임야고 맹지예요. 그리고 분묘기지권이 있어요. 또 분묘기지권에 대해서도 이분들이 설명을 해놨습니다. 분묘기지권도 제가 볼 때는 분묘기지권 하나는 기가 막히게 설명해놨어요. 요 말이 맞는 거예요. 정말로. 요게 정말 맞는 거다. 요건 100점짜리다. 100점짜리. 분묘기지권 100점짜리입니다. 이건. 어느 누구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못합니다.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 전문가가 코멘트한 이 분묘기지권에 대해서는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박수를. 진짜 깔끔하게 정리 잘 돼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는 이제 제가 옛날에 분묘기지권에서 강의했듯이 분묘기지권 파괴 전략은 없죠. 그죠? 파괴 전략이라든가 기타 법률에 근거해서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은 없어요. 없으니까 그런 거 좀 공부하시고요. 기본적인 사항은 잘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뭐 이건 맹지예요, 여러분. 맹지인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건요. 들어가면 안 되고 지금 일단 이게 기각이 됐어요. 물건이. 그래서 이제 기각이 됐기 때문에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고, 다음 시간에는 도시관리계획 위반 중,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토지이용계획원에 도시관리계획 위반 중 이라고 나와 있는 물건이 있으면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제가 뭘 할 거냐면 이런 옹벽 있죠. 이게 판례가 나와 있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제가 판례 다 뽑아놨거든요. 이렇게요. 정말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뭐 경사지가
높은 것들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경사가 높은 거, 비탈면, 또 붕괴 위험이 있는 거, 토사 유출이 있는 거, 또 옹벽이 막 10m, 막 15m 쌓여 있는 것들, 그런 것들까지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고, 오늘은 이렇게 이제 남사면 특히 용인시를 주목하자. 아이고, 이게 자꾸, 이거 중요한 건데 자꾸 나오네. 주목하자라는 뜻에서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물론 강의가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큼, 뭐, 디테일하진 않아요. 제가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벌써 30분이 지났어요. 이렇게 짧은 강의를 하는데도 30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물건들이 보면 요런 물건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이 물건 1번, 2번, 3번, 4번을 보다 보면 4번 물건은 별로 이제 매력이 없는 거고 사실은 임야니까 물론 뭐 도로만 나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임업용 산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메리트는 없고 물건 3번, 2번, 1번은 요런 것들 국어, 경작 중인 농지, 뭐 법정이상권, 그 다음에 뭐 이게 농지증, 분무기지권 공부할 게 많으니까 한번 꼭 보십시오. 제 교재하고 같이 보시면 여러분들 한눈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이제 교재를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요거 감기가 걸리니까요 목이 잠겨요 금방요. 목이 지금 많이 잠겨가지고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고 싶어도 좀 그러네요. 일단은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훌륭하게 설명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의 교재는 이렇게 판매하고 있으니까 보시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주말 잘 보내시고요. 일요일날은 강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